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이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기사를 함께 봤습니다. 네. 10,000호에서 6,800호. 아무래도 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좀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작년 8.4 대책이었잖아요. 8.4 대책 때 태릉에 10,000호 공급을 하고 과천에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서울시도 반대를 했고요. 노원구는 이게 여당이거든요. 노원구청장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먹혔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한 6,400인가요? 6,400 정도로 줄어들었고 6,800이죠. 6,800인가요? 6,800으로 줄어들었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여러 가지 대책들 최근만 하더라도 뭐 기준금리도 올랐고요. 네. 또 여러 가지도 뭐 대출도 중단됐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급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기 때문에 그냥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시그널을 주게 돼요. 아, 공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구나. 이런 엄청난 지금 공급이 핵심이거든요. 작년 8.4 대책, 올해 2.4 대책이죠. 이렇게 핵심인데 이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 제가 볼 때는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를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발굴하는 데가 이제 노원구 쪽에 추가 발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줄어든 부분을 노원구의 또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 뭐 확보하겠다는 건데 수락산 인근 상계동, 하계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이 한 자치구에서 1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애초에도 이게 쉽지 않았고요. 1만 호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공감대, 지자체와의 공감대, 주민들과의 설득 과정, 공청회 같은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급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후에 지자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계획 수정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논의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에도 좀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하필이면 또 다 노원구예요. 그럼 노원구민들 입장에서 제가 노원구민은 아니지만 노원구민 입장에서 왜 우리 동네에 이게 뭐 양질의 민간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작은 물량도 아니에요. 이 정도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는 또 다른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질러대고 반발하면 수정하고 또 질러대고 반발하면 수정하다 보면 거의 임기 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부터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부의 이런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서울시 역시 이 규제 완화를 통한 이 공급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내비쳤던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가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인센티브로 층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을 따라서 조성된 아파트들. 각기 다른 모양에 높이도 조금씩 다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35층을 넘는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정해진 35층 규제입니다.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었던 강남권에선 자율성을 해친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이 계속돼 왔습니다. 대다수가 서울시 정책 문제 있다. 해결적인 건 문제 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이걸 존중하면서 모든 개발에서 높이 개발에 대한 이견이 없이 지금 이를 존중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최근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돼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단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업 비율이나 소셜 믹스 방안 등에 협조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 플랜에도 기존의 층고 제한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으로 층수 제한을 완화받은 아파트는 용산 레미안첼리투스와 성수동 서울스트림화재. 그동안 재건축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층수 규제의 완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금 뭐 영상에서 봤지만은 이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에 생겼던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가 좀 풀어질 전망인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게 데모시거든요. 예, 개발의 데모시라고 하는데 네. 한강변은 미관이라든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있는 분들 한강 조망이 가리게 되고 한강 서울 시민들의 젖줄이죠. 가장 좋은 조망권인데 이 공공재를 일부 단지들 한강변에 있는 일부 단지들이 초고층으로 지어서 예. 자기들이 개발 이익을 다 가지고 가게 되고 나머지 서울 시민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이 한강을 이 제도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는 35층 이상은 절대 안 돼라는 대못을 박아뒀습니다. 이게 대못 때문에 지금 성수동에는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건축 심의에서 막혔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게 올려달라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 35층 이하로만 해라라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뭐 용산도 그렇고요. 압구정도 그렇죠. 이렇게 꼭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제 틈새가 생겼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법칙에서 이제 상대적인 법칙으로 바뀌게 되면서 숨통을 돌렸다. 아, 이거 여지가 생겼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뭐 한강의 조망권은 공공재다 이런 이유로 층수 제한이 있었는데 네. 서울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 이게 영향을 받는 곳이 있고요. 안 받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압구정동. 네. 압구정동하고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용산, 잠실 5단지 이런 단지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짓게 되면 자, 나머지 주민들은 아니 애들이 한강변에 높게 지어서 개발 이익은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가게 되는데 우리들은 뭐냐 굳이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해주면 개발이 안 되게 되고 서울이 안 그래도 공급 부족인데 그거라도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무조건이란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35층, 뭐 무조건 50층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구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50층을 올려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곳들은 약간의 기부 체납을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줘도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지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남산이라든지 한강 조망이 너무 많이 가려라고 하면 반려를 할 수도 있게 서울시에서 좀 융통성이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대못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35층이 안 된다라고 하면 36층은 안 되고 34층이 된다는 건 무슨 논리냐. 34층은 조망권 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망이 문제가 된다면 30층도 안 되는 거고요. 문제가 안 된다면 50층, 60층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플렉스블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35층 이런 층수 제한이 좀 폐지가 된다면 한강변 대단지 좀 재건축 속도는 빨라질 텐데 네. 문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한강변 아파트들이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공공의 기여를 얼마나 할까, 얼마나 참여를 할까 이게 관건일 텐데 네. 일단 소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부 체납을 하라는 건데 이제 그 기준은 안 나왔어요. 기부 체납을 몇 프로 하라는 건 안 나와서 이게 네.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합이 상당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서울시가 유일한 입장이거든요. 왜 칼자루는 서울시가 쥐고 있으니까 안전진단처럼 안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지금 10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는 서울시가 쥐고 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조합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해야 된다면 상당량의 기부 체납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센티브를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35층에서 50층 이상 되면 일정 부분의 기부 체납을 해도 유리하기 때문에 압구정이나 잠실 5단지나 성수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번 달라진 이 한강 스카이라인은 다시 복귀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텐데요. 혹시나 오 시장의 이런 계획에 우려되는 점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부동산의 특징이 있어요. 비가역성이라고 네. 한번 저질러 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지어대면은 재건축을 해도 4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초고층 빌딩들은 또 엄청 잘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5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가도 이게 안 없어지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할 때 저는 조합 입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외부 전문가들도 모셔서
무조건 35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관을 어떻게 해치지 않고 이게 사실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한강변이라는 게. 그래서 공공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뭐 교수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합쳐서 어떻게 하면 공급도 늘리면서 이렇게 또 서울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최근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출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그널이 이런 은행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은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뉴스 보면 아프간 지금 막 난민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은행 창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이 대출 때문에 지금 거의 난민 수준이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출 나올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중개사한테 돈 빌려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계약 해지하는 분들도 있고 더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도 막혔거든요. NH은행이 이제 먼저 총대를 메고 들어갔는데 뭐 이유는 있습니다. NH가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 5%인데 8% 정도로 더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NH가 원래 좀 많이 해주는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조절을 해야겠죠. 당연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볼 때는 약간 집값이 급등하니까 그냥 구매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오 시장은 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또 이를 통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건데 이 계획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게 안전진단이 지금 꽉 막혀 있어요. 1차, 2차가 있는데 2차를 국토부가 쥐고 있거든요. 이 권한을 국토부가 쥐고 있는데 1차는 통과했는데 상계동이나 목동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2차에서 줄줄이 다 탈락입니다. 이건 안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 몇 달 됐나요? 한 2달 됐나요? 이게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위양도 금지라고 있거든요. 조합원 물건을 이제 전매 제한을 하는 건데 지금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못 팔게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관리 처분이 나서 입주권이 되면 못 팔게 되는데 이거를 당기겠다라고 했잖아요. 안전진단 단계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되면 못 팔게 하겠다.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되면 못 팔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니 안전진단 되면은 지휘양도 금지해서 못 팔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안 시켜줄 이유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안전진단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가지 규제들도 지금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진단 정도는 좀 통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 국토부가 과도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조사기관한테 정권을 위임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통과해줘야 되는 게 맞지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이걸 칼자루를 쥐고 안 해주겠다는 것은 그러면 다 모순이죠. 다른 규제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규제를 또 풀어줘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모든 규제를 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왜곡이 더 심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더 지금 또 왜곡이잖아요. 왜곡이 되면서 오히려 잡혀야 되는데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듯이 이것도 결국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저래 좀 서민들의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대책과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